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밤샘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비록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시민들은 잘 싸웠다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 응원 도구를 챙겨든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형 전광판 앞 잔디밭이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북적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목청껏 대한민국을 연호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페널티킥이 상대 골문을 가르는 순간 광주 도심에는 일제히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점골, 후반 역전골이 나오자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열띤 응원전을 펼친 시민들은 값진 준우승을 거뒀다며 태극전사들의 선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2등까지 올라온 거 진짜 정말 만족스럽고요. 선수들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준우승한 선수들 너무 멋있고 진짜 고생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골든볼의 주인공이 된 이강인 선수의 외가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선수와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응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유지 비용이 저렴한 전기차의 장점 때문에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예전보다 확대됐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55살인 김대중 씨는 지난해 3월 1,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도 수월한 데다 광주에서 서울을 충전 한 번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배터리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유지비가 작게 든다,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고 또는 소음도 없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잔 고장도 없는 것 같고요. 엔진 오일을 바꿀 필요도 없고. 전기차의 장점이 늘면서 김 씨처럼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구매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까지 광주에서 모두 1,450여 명이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까지 1,430여 대의 충전기가 광주 시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인프라는 확충됐지만 전기차 차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에 주차를 하는 얌체 차량들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비어있는 주차 공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라고 적혀있는 주차 공간에 이렇게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전화해도 소용없어요. 아파트. 한 적 있는데 아파트는 안 돼요. 관리소에다 말해도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래요.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진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일반되니까. 정부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차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차면 100면 이상의 주차장에만 해당이 되고 충전 시설 역시 급속 충전기만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나 완속 충전기는 단속을 할 수 없고 공공시설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과태료라든가 그런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가 과태료 부과 위주보다는 어떤 전기차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단속이 시작된 뒤 2달 동안 광주에서 적발된 차량은 모두 23대. 계도 기간이 끝났지만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강동원 총장 해임 결정을 취소한 데 대해서 법인이사회가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강 총장 해임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총장 공석 상태를 끝내기 위해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총장 선출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와 이를 취소하라는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조선대 총장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농부가 사후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던 백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고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의 농업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심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지난 92년 사망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뒤 경찰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주 지역 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건설사는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 컨소시엄이 군사기지법상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광주시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을 어기거나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2달 앞두고 광주 지역 추모 행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광주 행사위원회는 내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 김대중홀에서 지역 원로와 민주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켜온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추모식과 추모음악회, 특별 강연 등을 준비하고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넣은 기념 배지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1학교 1고문 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광주지방변호사와 함께 시행 중인 1학교 1고문 변호사제를 250여 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고문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관련 법률 지원을 하고 교권 보호 활동과 학생들을 위한 진로 특강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